시청자 여러분, 정치의 겉과 속을 분석합니다. 정치분석가 박현우입니다. 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긴급 기자 발언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전략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상식과 경험이라는 관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여러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장동혁이 조중동에 더대 걸렸다는 점입니다. 아주 친절하게도 더대 깔아주셨으니 안 걸리면 오히려 예의가 없는 상황이죠. 제가 누구보다도 조선일보를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일은 때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선일보는 썩어도 준치라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가 과감하게 비판했던 이유는 조선일보가 언론이 아니라 특정 인물의 기관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비판할 수 있고 비판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을 대표한다는 신문이고 스스로 전통과 역사를 자부하는 집단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을 연일 사설과 칼럼과 기사로 공격한다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장동혁을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조선일보가 떠드는 말들을 하나하나 다 들었다면 정신이 멀쩡하기 어려웠을 정도입니다. 양상원부터 시작해서 TV조선, 동아일보 채널A까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장동혁에게 한 사람을 끌어안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끌어안지 않으면 더 큰일이 난다고 겁을 줬습니다. 그러더니 조갑제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장동혁을 저격했습니다. 당무감사위원장 2호선을 자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정의가 넘쳐흐르는 풍경이라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회와 여러 경로를 통해 장동혁을 회유하고 협박했겠습니까? 한때 대통령을 자처했던 이들의 밤에는 또 얼마나 집요하게 압박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이 오랜 시간 꿋꿋하게 버텨온 점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 한동훈에게 당을 빼앗기게 됩니다. 한동훈은 자유파의 DNA를 가진 인물이 아닙니다. 저는 법무장관 시절부터 확신을 갖고 말해왔습니다. 그 사람은 정치할 인물이 아닙니다. 강신업 TV를 본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모두가 한동훈을 외칠 때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보여온 행동을 봤기 때문입니다.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부터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감각 문제입니다. 국민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왜 굳이 동료 시민이라는 어색한 말을 씁니까? 자기만 한 단계 위에 서 있다는 표시를 이렇게 성실하게 해주는 것도 참 드문 재능입니다. 사람은 상대의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어부를 만나면 어부의 언어로 농부를 만나면 농부의 언어로 말씀하셨고 예수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은 국민의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처음부터 선민의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본 겁니다. 개인적인 원한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법무장관 시절 과천으로 쏟아져 들어간 꽃바구니입니다. 설령 자발적인 것이라 해도 수많은 장관 중 왜 자기만 그렇게 봤습니까? 그런 것은 정중히 돌려보내야 합니다. 몇 번만 돌려보내면 다음부터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꽃바구니를 늘어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정치는 몰라도 전시는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셀카입니다. 셀카를 찍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차라리 사진사가 찍어주고 필요하면 전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행기자에게 연락처를 받아 사진을 보내 주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그런데 셀카라니요. 그 순간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당원 게시판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이건 치명적입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정치와는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과 비교해도 전혀 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을 응원해 온 것입니다. 장동혁이 옳으냐, 그르냐,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을 지킬 수 있고 한동훈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장동혁을 끌어내리려 합니까? 조중동이고 김문석이고 조갑제이고 유승민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장동혁을 당원과 이간질시켜 결국 당원 손으로 팽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위로 가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장동혁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지율은 떨어지고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도 추락합니다. 그러면 힘을 잃었다며 그를 내치고 당을 접수하려 될 것입니다. 조중동은 장동혁이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조중동의 말도 조갑제의 말도 듣지 말고 버텨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동훈에게도 이준석에게도 당을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이준석 역시 호시탐탐 당을 노리고 있습니다. 장동혁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해왔습니다. 다만 계엄 사과라는 워딩은 저는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마음속 생각이 그렇다 해도 조금 더 버텨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집요한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장동혁을 버려야 합니까? 저는 지금 결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모두 설명드리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조중동의 덫에 걸린 장동혁을 살릴 것입니까? 아니면 피 흘리는 그를 버리고 조중동의 차례상을 차려줄 것입니까? 정말 선택지는 단순한데 계산은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장동혁은 지금 조중동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음.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